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5월 19일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03.42포인트 0.89%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에 외국인인 1138억, 기관이 1947억,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713.75포인트 1.56%, 외국인이 368억, 기관이 1830억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주는 1390.80원 0.58% 상승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보였는데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마니커,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FNG, 동우팜 테이블 등 닭고기 육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가 종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하자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는 병화를 얘기하는데요. 이 가금류 및 가금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금지 조처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부는 수입 금지 일 전 14일 이내 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보도자를 통해 히우 그란지도술주 몬티네그르 지역 한 상업용 가금류 사육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닭고기 관련해서 한국과의 교육 조건 프로토콜에 따라 60일간 수출을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라고 먼저 중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첫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언급 소식이 나오면서 태양광 풍력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대명에너지, CN플러스, S에너지, 대성파인텍, HDN 현대에너지솔루션, SK이터닉스 태양광 풍력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선 TV 1차 TV 토론회 진행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언급이 많이 되면서 정책 기대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관해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느냐 않느냐는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이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화권 코로나19 재확산과 니파 바이러스 우려 소식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수젠텍,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우정바이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메가이시 등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중화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지난 17일에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 보건당국이 지난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이라고 밝혔고 이 기간 중증 성인 환자 81명 가운데 약 40%가 숨졌고 코로나 확진 비율도 지난달 6일에서 12일 6.21%에서 이달 4일에서 10일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 증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홍콩 공공병원 소아감염병 병동 책임자는 SCMP에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다면서 전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 병동은 백신을 맞지 않는 어린 환자들로 가득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일부는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환자들은 2, 3일간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린다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청은 언론을 통해 그동안 비법정 감염병으로 분리되어 있던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감염병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정 감염병으로 공식 지정될 전망인데요.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해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감염 시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초기 증상 이후 어지러움, 혼란, 발작, 뇌염 등의 신경학적 증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 24시간에서 48시간 내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치사율은 최대 75%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재둔화 우려에 미국 어플라이드 반도체 부분 매출 부진 영향 등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DB하이텍, 네페스,
PSK홀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테크윙, DI, 파두, 니노공업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IM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여파이 2분기 다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 선구매와 공급 제한에 따라 올 1분기까지는 디램 업황이 당초 우려보다 양호했지만 2분기 이후에는 선구매 부작용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레가시 디램의 업황이 재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1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하락 사이클에 진입한 것 같다며 1분기에는 출하량이 직전 분기 대비 줄었고 낸드웨이로 디램 평균 판매 단가도 하락을 개시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직전 분기보다도 축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주가는 지난해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업황을 6개월가량 선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는데 경기 하강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둔화 및 AI 투자 둔화 등으로 업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반도체 업황이 올해 중순부터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지난 15일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025년 회계연도 2분기 2월에서 4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반도체 시스템 부분 매출 52억 6천만 달러, 약 7조 원이 이미 낮아진 시장 눈높이에 53억 2천만 달러에 못 미쳤고 AI 컴퓨팅용 고성능 반도체 장비 수요가 전례 없이 높은 상황에서도 실적이 지지부진한 건 대중기저로 해외 최대 판매처였던 중국의 장비를 제대로 팔지 못한 영향으로 1년 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였으나 올 2분기에는 25% 급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6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주가는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따른 증시 부진 속에 증권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유한타증권, 키움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16일 현지 시간으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고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2011년 S&P 스탠드앤푸드포스 2024년 피치에 이어 무디스마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것으로 무디스는 1917년 이래 미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해왔지만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디스는 미 정부와 의회의 무책임한 지출이 재정 적자를 키워왔다면서 미국 경제와 금융의 강점을 인정하지만 재정지표 악화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로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시장이 예상치 하의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가 하락했습니다. CSA 코스믹,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모두투어, 세중, 노랑풍선,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화장품, 여행, 항공 등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GRT, 오가닉, 디코스메틱, 피델리스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4월 중국 소매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5.1% 증가했지만 전월 증가폭은 5.9%, 시장 예상치는 5.5%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1월에서 4월 소매 판매도 전년동월 대비 4% 증가해 시장 예상치 4.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경기 가늠자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여전히 내수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반면 4월 생산은 4월 산업 생산은 6.1%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5.5% 오더라고 다만 3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7.7%에 비해서는 둔화했습니다. 중국 통계국은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됐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